7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토 히로부미 후작 서거 100년을 기념하는 제사. 아베 신조 전 수상 등 일본 정계 인물들도 행사에 참가했다. 그들은 이토의 어떤 면모를 기억하려 할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계 실력자로 부상, 근대 일본의 주춧돌을 놓은 이토.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동양 침략을 견인한 이토. 마침내 그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 그를 저격했다고 진술했다. 伊藤博文は日本の現状を踏まえて西洋の状況もよく理解して着実に日本の近代化を進めていった人物だ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日本の国民の意識がまだそこまで成熟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まずはドイツ風でいこうという。それから1900年ぐらいになると立憲政友会を作りますけど、あれはもうイギリス風の方へ今度日本を変え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非常に長い視野に立った改革をちゃんとや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私は本当に天才的な政治家だという。ただその路線というのは大久保をリーダーとした段階で考えられていた富国強兵路線というもので、それをどっかで立ち止まってどういうふうにその方向はある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はもっと議論があってもよかったんですが、そういう場はおそらく帝国議会の場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のことについて伊藤はその段階ではもう柔軟ではなかった。そのことが日本を植民地を持った帝国の道にどんどん突き進むしかないという路線を歩みました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현장에서 즉사한 이토. 이토의 장례는 일본의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나이 68세였다. 1898년 운형국. 대원군은 노쇠에 있었다. 좀 더 적극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리고 대원군 정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생각과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타이밍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침략에 대해서는 역시 반침략으로 가는 것이 젖은 국가로서 근대 국가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좀 견제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대원군을 바라보게 되면 19세기의 한반도에 어떤 의미에선 참 그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조선이 망하는 것을 재촉하게 만들어버린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한 면도 있고요. 역사의 회환으로 남은 흥선대원군. 그도 마침내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8세였다. 외세 경랑에 온몸으로 맞섰던 흥선대원군. 숱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던 그는 지금 국태공 묘비로 남아있다. 조선의 흥선대원군, 청의 리홍장,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역사의 격변기. 그들은 고뇌했고 선택했다. 그들의 선택은
자국의 역사와 동양 삼국,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병술국치 100년. 이들의 선택이 지난 100년을 결정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Soy pasión. Un, deux, trois. Au revoir. Un, deux. Soy pasión. Vous êtes prêts? Oui. Bonjour.